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공대 다닐 때는 여학생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강당에 이렇게 여학생분들이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한 거는 변화와 혁신인데, 원래 저희들이 CTO 특강을 할 때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 2시간 강의로 알고 왔는데, 보니까 1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은 좀 짧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좀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오늘 공부하느라고 좀 힘드시죠?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배가 고플 텐데 좀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변화와 혁신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거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도 76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거의 지금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그 빠른 동안에 내 주변에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돌이켜 보면은 젊을 때 뭔가 조금 더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이 듣는 강의에서 뭐 숙제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다만 이제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고 나중에 졸업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공대생이니까 우리의 어떤 기업의 변화라든지 산업 그리고 기술 발전 변화 같은 걸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우리 미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이야기가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서 뭔가 편안한 것 같다 하면은 뭔가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안주를 하면은, 안주를 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 거는, 이게 뭐 인공지능하고 기계의 대결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글하고 우리나라의 인지하고의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 졌습니다만은, 구글 알파고 뒤에는 엄청난 그런 전산 그런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재를 갖다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BM의 그 딥브루도 96년에 세계 체스 선수를 꺾은 적이 있는데, 이 IBM은 제가 뒤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된답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세계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쪽에서 가능성이 큰 부분이 이런 바둑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었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단순함이 있는 거죠. 그 많은 데이터지만 단순함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인공지능을 시험해본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를 가가지고 구글을 갔었는데, 요 보시면 아시지만 요게 구글의 그 지도를 측량하는 3D 지도를 측량하는 그 차고요. 여기 이제 자전거 타고서 캠퍼스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인형이라든지 이 모형이라든지 있고, 이 캠퍼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10,000명이 넘게 그 연구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오일 체인지 하는 그런 것도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이 오일 체인지도 이렇게 순회를 한답니다. 순회를 하면서 할 정도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실리콘밸리에서 어마어마한 연구 인력이 일을 하면서 신기술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즘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다. 그리고 지금 오면서 제가 신문 보니까 고려대 안암 캠퍼스 근처에 우리나라의 무슨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가면 인텔이 있는데 인텔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인 로버트 노이스 박사가 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요게 인텔이 1971년에 최초로 만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요 당시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개수가 2,300개라고 합니다. 2,300개. 그 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고요. 그리고 근처에 실리콘밸리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플러그앤플레이가 있는데 요 뒤에 숨었습니다만 보시면은 드롭박스 같은 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페이팔도 있고 요 사진에 가려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간 기업들이죠. 성공해서 나간 기업이고 여기는 아직까지 인큐베이팅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10억 불. 그죠? 이게 5억 불. 자산 가치를 갖다 그렇게 보고 있는 기업들 명단이 그 벽에 이렇게 쫙 붙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사진으로 한번 찍어 왔습니다. 이 대단한 열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도 그 창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 발전 시키는 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4년 전에 미국의 IBM 왓슨 연구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해가지고 뉴욕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 되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된 건물인데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 이 THINK라는 단어가 딱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IBM이 만든 그런 노트북이라든지 그 싱크패드라든지 이거 있는 거는 알았는데 IBM 건물 안에 이게 있는 거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토마스 왓슨인데 요거를 제가 보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잘 찾아보니까 토마스 왓슨이 1914년에 IBM 전신인 CRT 회사에 가면서 직원들의 사고, 가치의식을 바꾸기 위해 가지고 온갖 벽에 이 5글자를 붙여버린 겁니다. 생각하자. 뭘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딘가 잘 보이는 벽, 심지어는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머그컵에도 저 글자를 붙이고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그런 가치의식 함양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think different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97년에 썼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요거는 직원들 안에 어떤 자기 내부의 어떤 조직 혁신을 위해 가지고 이런 단어를 썼다면은 요거는 외부의 광고, 애플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 썼다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그 소비자가 됐건 안에 직원이 됐건 간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나실 때까지 요 5글자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 자세히 안 하더라도 뭐 이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 네팔 사진도 보면은 지난 한 몇십 년 사이에 이 빙하가 많이 녹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항상 지구가 더워지는 건 아니죠. 국소적으로 더워질 때도 있고 추워질 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구 증가를 보면은 100년 동안의 인구가 거의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의 인구 증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지난 100여 년이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도 100년 전에는 30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70세가 넘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식량 문제, 영양 문제, 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100년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100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60이 됐으니까 제가 태어나기 한 40년 전, 이쪽 5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텐데 그 변화를 갖다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하루에서 바라다 보면은 그 변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같이 놔야지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공대 다니니까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공무원 생활하고 지금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대생들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대에서 있으면서 소위 그 함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인터포레이션을 하고 엑스트라포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단어지만 관성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공학에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관성이라는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우리의 삶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운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사물을 바라다보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 뒷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을 이야기할 텐데 196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남미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잘 나가던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50년, 60년 사이에 어떻게 돼? 물론 돈으로 모든 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1인당 얼마냐, GDP가 얼마냐, 이게 꼭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요거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필리핀, 미얀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같은 또래들은 자기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당시 92불 1인당, 그 당시 미얀마 200불이었거든요. 미얀마가 요새 요 근래에 와가지고 조금 변화해가지고 1300불로 간 거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가 그대로 200불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왜 그랬을까? 그거는 긴 시간을 놓고 우리가 그 나라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술 발전은 많이 아시는 거고요. 앞에 이야기해 드린 대로 인텔이 맨 처음 개발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들어가 있는 칩이 반도체가 칩에 들어가 있는 게 2300개라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조금 자료가 옛날 거라 그 갤럭시 4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칩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35개.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야, 정말 저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모든 이제 나노라든지 말이죠. 어떤 미세 공정이라든지 이게 다 연결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공학 하시는 분이라든지 물리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분야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요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근래 애플이 상당히 잘 나가는데 구글이 알파고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은 구글이 얼마 전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꺾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아주 그 소프트웨어 기업의 상징적인 그런 사안인데 구글이 유튜브도 사들여가지고 유튜브가 지금 엄청난 세계적으로 그런 위상을 발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알파고 만든 딥마인드가 그것도 한 7천억 정도에 사들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사들여가지고 무엇을 할까? 미래를 자기들이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갖다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제 가치가 옛날에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밭 이런 어떤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장치. 근데 실제 지금은 이런 장치가 없어도 모든 걸 갖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협회에서 있으면서 이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용을 알아보면은 기업에 대한 평균 수명이 글로벌 100대 기업 같은 경우에 30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죠. 흥하고 쇠합니다. 계속 흥하는 기업도 있지만. 근데 글로벌 100대 기업 30년. 우리나라 대기업 지금 30년 정도. 중소기업은 더 짧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기업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는 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100년이 넘는 기업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일본은 더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년이 넘는 기업이 한 40,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엄청 잘해왔지만 우리한테 축적된 그런 어떤 산업적 역량이라든지 이거는 뭐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에서 500대 기업을 갖다가 매년 하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80년에 IBM이 1위였습니다. 근데 이 IBM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게 뭐가 살아있냐면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살아있죠. 2016년에 앞에 올라가 있는 거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갖다가 지난 한 3, 40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삼성, LG, SK, 뭐 두산 이런 기업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돌아다 보면은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올 건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또 상당한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업들이 흥하고 쇠하는 걸 갖다 보면은요, 이 얼마 전에 샤프가 대만 기업에 인수가 됐는데, 샤프가 일본에서 흑백 TV를 제일 먼저 만든 기업입니다. 근데 결국은 대만 기업에 팔렸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있습니다만은 가전 부분은 도저히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가전 부분은 다 중국의 하이얼이라는 회사에 다 이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라디오 샥이라고 여러분들 그전에 뭐 미국 같은데 이렇게 배낭여행 가시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87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직장에 다니다가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전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코드를 산다든지 하면은 라디오 샥에 가서 샀어요. 제일 싸고 물건이 많고. 근데 여기가 작년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겁니다. 온라인 매장에 다 밀려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요 그래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모바일로 하는 쇼핑이 그 데스크탑에 있는 PC로 하는 쇼핑보다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셨습니다. 이제 그 영화를 본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잡지가 라이프 잡지예요. 제가 직장 생활 맨 처음에 할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책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저는 그때 타임지 라이프를 샀는데 그때 한 달치 거금을 주고 샀어요. 제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프지가 왜 망했을까? 이 당시만 이게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해외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라이프지에 세계 방방곡곡에 아주 진기한 그런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사진 올리면은 이 잡지를 보고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잡지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갖다 경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가 하면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록스라든지 파나소닉, 듀퐁. 이게 우리가 이 기업들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주력 산업 부분하고 지금 주력 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G는 넘어가고요. 후지필름은 제가 2년 전에 후지필름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이 후지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하고 있다. 후지필름이 필름 만드는 데인데요. 필름 만들면은 그 만드는 그 수지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걸 갖다가 화장품 개발하는데 화장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의료용품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후지필름 하면은 완전히 필름 회사였는데 지금 필름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의료, 전자소재, 화장품 쪽으로 변신을 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알던 그 회사가 아닌 거죠. 히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75년에 봤던 녹음기가 히타치였습니다. 녹음기. 지금 여러분들 뭐 녹음기 쓸 필요가 없지. 모바일 폰에 다 녹음기가 있는데.
이 히타치가 가전업체였는데 여기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통신이라든지 철도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기업 중에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혁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늘 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변하는 가운데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신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좀 오래된 그림입니다만 상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3,000개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중에 1개가 실제 제품하고 연결이 될까 말까 하다는 얘기죠. 아마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랄까 세계적인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노베이션은 뭐 새로움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이 슌페터는 요즘 이제 혁신 많이 얘기하니까 슌페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슌페터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경제발전 이론이라든지 보면은 요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것도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슌페터가 이야기한 건 불황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다. 불황을 통해서 소위 좀비 기업 같은 걸 정리를 하고 진짜 알짜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화랑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뭐랄까 요즘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 양반이 상당히 해안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 경영에서 많이 이야기할 때 어떤 기술이 성장을 하면은 성장한 단계에 가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은 기존에 있던 기술, 제품은 다 고사당하는 겁니다. 신기술, 신제품이 다시 시장을 장악한다는 그래서 기술 혁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너지 부분 정보 전달이라든지 자동차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사라진 제품과 생겨난 제품 하는데 이 사라진 제품 중에는 제가 익숙한 것들이 많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써보지 않은 그런 물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새로 생겨난 제품인데 이 중에 또 어떤 게 또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죠. 앞으로 그 시장 판도를 봐야 될 거고 기술 개발의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기술 발전의 근간을 둬가지고 혁신하는 걸 갖다 기술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우버 택시 많이 들어보셨죠?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기술 발전이 뭔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로 대응을 하기에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가지고 못 나가는 거죠.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가지고 디지털 기술이 자꾸 이제 뭐랄까 성숙이 막 엄청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이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어떤 기술이 쓰였을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없다는 얘기죠. 아이디어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신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여러분 들어가 보셨나요?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면은 서울에 1,000개가 넘는 그런 집들이 에어비앤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엄청난 위력을 전 세계 메리어트 호텔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인정을 받고 있고 뭐 테슬라라든지 뭐 네스트 인공지능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 이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인데요. 파크24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본에서 주차장 혁명을 일으킨 그런 기업이 있고요. 와비파커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경. 여기 이제 안경 쓰신 분들도 많이 있죠. 학생들 안경 많이 쓰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안경이 되게 태가 싸다고 그러죠. 싼데 사실 소비자한테 가는 건 너무 고가가 되는 거죠. 그걸 활용해가지고 와비파커라는 데가 온라인 안경 주문점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또 이 대박을 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혁신 기업 1위가 됐습니다. 이 파스트 컴퍼니라는 데가 매년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 구글을 제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제쳤느냐? 너무나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거.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고 안경 판매 시장을 갖다가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술이고 뭐가 관계는 없는가? 비즈니스 혁신이죠. 근데 비즈니스 혁신과 기술 혁신이 어떻게 갈 건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기술 혁신이 먼저 우위를 점할 거냐? 비즈니스 혁신이 점할 거냐? 그거는 기술 발전이라든지 세계 시장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이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 그럴까? 한번 지켜보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게. 이거 뭐 강아지 돌보는 거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하는 거. 인공위성을 써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죠. 요즘 그런 의견도 나온답니다. 드론 비행기를 띄우자.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는 인공위성 안 띄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띄우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이 될 거다. 이게 뭐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기업의 사례를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거를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포춘 아까 500대 기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매출 얼마나 많이 팔지?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기지? 근데 포춘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요, Most Admired Company 해가지고 따로 선정을 합니다. 포브스지도 Most Reputable Company 해가지고 기업을 따로 선정합니다. 기업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그런 가치를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이제 아실 텐데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요즘 뭐 언론에 여러 가지 무슨 갑을 뭐 이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에 들어가면은 이 평가를 하는 항목이 9가지 항목, 7가지 항목 다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사회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안에서의 혁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바라볼 때 그 기업이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파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수출품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옛날 우리 뭐 오징어 수출하고 말이죠. 뭐 여자분들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게 불과 얼마 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그 비자 없이 외국을 갈 때 얼마나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아톰 캐피탈이라는 이런 회사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게 1위가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전 세계 147개국을 갔다가 비자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45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해외 맨 처음에 간 거는 83년인데 83년에 제가 해외 갈 때는 소위 지금 국정원이죠. 국정원에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권이 안 나옵니다. 다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지금은 완전히 옛날 얘기 같지만 이 지표로 보면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이라든지 GDP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 앞에 그래프에서 봤습니다만은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조선, 뭐 철강, 그다음에 뭐 원자력 수출하는 문제 다 거기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보면은 그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3년 연속으로 진짜 한국이 혁신 역량이 있는 국가다. 그다음에 EU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2년 연속으로 혁신 역량이 있는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잠재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잘 나가면은 그 뒤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그 대학 진학률. 제가 대학 갈 때
100명 중에 한 15명쯤 대학을 갔을 거예요. 그때는 공고, 농고, 뭐 상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학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뭐 거의 다 대학에 가시죠. 이 대학 진학률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보면은 차츰 내려오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한 50년을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 1년 단위로는 그 전체 성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한 10년 뒤, 20년 뒤에 가가지고 다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연결해 봤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아까 제가 인터폴레이션, 엑스트라폴레이션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이게 내려가게 두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워낙 발전을 많이 크게 해왔기 때문에 70년부터 경제 성장률 보면은 잠재 성장률 서서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청년 실업률 문제. 뭐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도 애가 둘입니다. 그 중에 한 애는 이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속으로는 아마 우리 세대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한테 진짜 일자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책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 이 그래프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세계 4대 고령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독일, 이태리예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우리가 쫓아간다는데 그게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고령화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주요국별로 고령화 이 현황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고령화가 되는지. 고령화가 되는 거는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출산에 기인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큽니다. 왜 고용이 잘 안 이루어질까? 이거 보시면은 현대, 기아, 뭐 삼성 예를 들면 차를 만들면은 50%가 바깥에서 만드는 거죠. 50%가. 현대기아차가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베트남에는 고용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고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휴대폰, 스마트폰 이거는 뭐 거의 지금 한 80%가 지금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어떤 노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론이 있습니다. 이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동 생산성이 낮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 사실과 다르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일반적으로 발표된 거 보면 하여간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좀 낮은 그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부패 지수가 있는데요. 이 부패 지수가 세계 투명성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공무원을 하고 있을 때 감사관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감사관을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그걸 쭉 지켜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십시오.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지수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 사회 갈등 지수. 터키, 그리스는 뭐 조금 괜찮은데 요 근래에 자기들 그 경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돼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교통사고하고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 어떤 자살 그건데요. 하루에 40명 가까운 그 귀중한 생명이 잃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12년 연속으로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사이 이제 차량이라든지 교통 문화는 그래도 조금 더 진전이 돼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은 줄고 있습니다만은 교통사고 사망은 줄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역시 OECD 1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낮으면은 그만큼 다른 나라도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래요? 누가 이 문제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교통 경찰이 해결할 건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쟁력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행복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너무 경제적인 성장에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행복지수가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재벌하고 대기업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개척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 같은 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배구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삶의 질에서도 돌아볼 일들이 많다는 걸 갖다 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공대에 계시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어떤 질적으로, 양은 많이 늘었는데, 질적으로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쉽진 않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도 당연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년에 60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R&D에 쓰는 돈이 전 국가에서. 근데 기술료로 여러분들이 삼성 휴대전화 사고 뭐 하고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로열티를 줘야 돼요. 로열티가 1년에 6조쯤 나갑니다. 6조. 정부 R&D 예산이 18조쯤 돼요. 정부 R&D 예산에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인가? 앉아서 돈 버는 사람. 그게 누구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지만 평균 나이가 한 60세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기업 나이가 적은데 이게 기업이 지금 현재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쪽으로 쭉 갈 경우에 아까 제가 100년 넘은 기업이 7개 있다고 그랬는데 100년 넘은 기업은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쪽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뭔가 균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편향된 모습입니다. 요즘 이제 창업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래된 기업들을 갖다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창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이 주력 기업, 우리나라 주력 업종 기업을 보면은 전부 성숙기, 쇠퇴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국가라든지 남미라든지 쫓아오기 때문에 도입기, 성장기 쪽에 있는 초창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신시장을 개척을 하고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기업 수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기업이 줄고 있어요. 무조건 대기업이 좋은 건 아니지만 대기업이 줄고 있고 중소기업이 성장을 해서 대기업으로 자꾸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요거는 아주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100대 상장 기업 중에 전체 순이익이 38조면요. 이때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2007년에 9조를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5년 뒤에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24조로 늘었지만 나머지 97개 기업이 23조로 줄어버렸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떤 여건인가를 보실 수 있어요. 그 삼성전자 매출액도 보면은 너무 일부 제품에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GDP의 25%를 차지하고 25% 내지 30%를 차지하다가 노키아가 휘청하니까 핀란드가 휘청하죠. 그러니까 핀란드가 그걸 만회하려고 엄청난 창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혁신을 하고 있는데 핀란드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너무 편향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인력도 지금 우리 산업기능 인력은 뭐 여기저기 뭐 동남아에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박사급 연구 인력은 작은 거고 이 학사 석사급의 많은 인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미스매치 문제도 오래전부터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공급에 대한 그런 전략도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OECD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우리 산업, 우리 경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빨간 게 우리나라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 자원 중심의 그런 사업보다는 비자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수출을 많이 하면은 수입을 싸게 사와가지고 근데 지금 수입을 싸게 사올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데서 그쪽도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려면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게 되는 이런 산업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산업구조 틀도 우리가 변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문제겠습니다. 이건 뭐 대학이고요. 우리나라가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기술 개발을 수주를 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된 소유권 문제. 님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실지 모르는데요. 이걸 그냥 제가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가지고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펜스테이트 대학의 연구 부총장이 참여를 해가지고 발표한 자료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기업으로 수주한 연구 과제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들이 안 갖겠다는 거죠. 기업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대학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대학도 어느 부분은 이제 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은 뭐 중국이 세계 제1대 제조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하늘에는 천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천궁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주정거장 짓겠다. 그 이름이 천궁입니다. 천궁. 바다에는 용궁 프로젝트. 바다에 7,000m 들어가는데 몇 년 전에 중국이 성공을 했어요. 용궁 프로젝트와 천궁 프로젝트를 갖다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밑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사람 많은 거 빼놓고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뭐 우리가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 나타낸 그래프인데 뭐 매년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허춘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대 글로벌 기업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12개에서 17개, 중국 11개에서 106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잃어버린 20년 다 끝났습니다. 일본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일본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소재 부품이라든지 원천 기술 면에서 엄청난 저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기술력이 약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원인은 저출산했다 고령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거기도 다 나갔어요. 기업들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본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는 보니까 일본 12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율주행차 자기들이 더 빠르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카피를 해봤는데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잠깐 있었는데 영국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인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랄까 땅 크기, 그다음에 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거. 근데 얘들은 맨 밑에 보시면은 기술무역수지 있죠. 거기에 보면은 1년에 앉아가지고 20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6조를 준다고 그랬죠. 걔들은 앉아서 20조 이상을 벌어들이고. 왜 그런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건가? 제가 좀 이런 걸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은 인구 구조인데요. 70년. 제가 한 열 몇 살 됐을 때 완전히 이런 피라미드 구조죠. 지금 이제 항아리 구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2050년, 30년 가면은 역삼각형이 됩니다. 완전 이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그야말로 고령 사회로 된다는 거죠. 65세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몇 프로, 7%, 14%, 20% 하는데 2030년 가기 전에 전체 인구 중에 2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거다. 그때는 아마 저도 거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 범주에. 근데 이게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이런 삶의 질이라든지 문제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노인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도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노인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 들으니까 일본에서 노인 범죄율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노인 범죄율이 왜 일본에서 늘었을까? 그 어떤 소외된 노인들이 차라리 감옥에 가가지고 있는 게 더 잘 대우를 받고 병간호도 받고. 근데 일본이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밌어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사진 한번 찍었는데 서울 장안초등학교인가? 이거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졸업생 사진을 놓고서 이제 이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은 뭐 이 사진만 봐도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회가 변화하게 돼 있는 거죠. 수명만 늘어난다고 좋겠습니까? 다 수명이 늘어나면은 그 수명이 늘어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당연히 변화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옛날하고 다른 거는 말이죠. 옛날에는 나이가 30살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60살 뭐 이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많지는 않지만 벌어놓은 그 유산을 갖다가 좀 이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이 90,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30살 됐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유산을 조금 미리 주십시오.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계속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관련된 이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혼 이민자 수가 18만 명이고 여기서 이제 자식들이 몇 명인지 이 자식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전부 국적이 우리 국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당연히 우리나라죠. 근데 이제 이 민족적인 걸 따져보려면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그때 엄마는 어느 쪽인지 아빠는 어느 쪽에 하면 그때 이제 통계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동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그 다문화 민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우리가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선진국 견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뭐 후발국 쫓아오는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말이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건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보면은 과거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면은요 현재를 갖다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진 그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된다. 학교를 하나도 다니지 않은 농부도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경험을 통해 사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한 지식과 더불어 가지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보십시오. 그 김산이라고 옛날에 우리 독립을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건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이게 그전에는 하나 금서였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시판이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말 중에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얘기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했거든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배우고 올바른 판단에 도달한다. 이게 뭐 100%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 이야기는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험의 중요성 같은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회사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변화 혁신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죠. 같이 가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한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5글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부분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나와 친구들, 나와 이 사회라든지 다 같이 봐야 되고 과정을 중시합시오. 여러분 여기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뭐 20살, 21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과정이 다 다를 겁니다. 다 소중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서로 상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 했을 때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하는데 자존심 너무 자주 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존심은 그렇게 쉽게 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자존심이 아니다. 자존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그리고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요거는 재미로 지구의 실로 한 바퀴 그려가지고 1m를 늘린 다음에 하면은 조금 뜨겠죠. 얼마 뜰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팅할 때 막 이야기하던 건데,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지구의 실을 감고서 걷다가 1m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감으면 뜨겠죠? 그죠? 동그라미. 얼마 뜰까요? 이게? 계산해보면 16cm 뜬데. 근데 이게 진짜 맞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진짜 16cm 뜨는 건지. 사과를 싸우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울이 있으면은 딱 잘라가지고 무게를 똑같이 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울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명이 친구분이 할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이라는 거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똑같이 자른 다음에 자른 사람은 똑같이 자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상대방 보고 더 큰 거 먹으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거 길 함몰하는 거, 이것도 옛날에 아스팔트를 깔지 않았을 때는 함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니까 그 밑에가 공동화가 생기는 거죠. 공사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 밑에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하수가 옛날하고 다르게 지하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물이 차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단단함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뭐 잘못된 그림은 아니죠. 다 있는데 이게 제가 양재천 산책을 하다가 찍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 느끼는 거 뭐 없냐? 여러분들이 화장실 출구로 간 적이 있습니까? 화장실 찾으러 갈 때? 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냥 요 그림이 화장실이라는 건 다 아는 얘기고 화살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 크게 뚜렷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입구라고 너무 친절하게 했고, 지하철도 여러분 지하철 할 때 보십시오. 요
메트로 M, 지하철 그림에다 지하철 서브웨이. 이게 옆에 있는 거 보면 파리라든지 오스트리아 지하철 표시인데요. 이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뭐 번호 써 있고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쪽에 있지 않을게. 제가 이쪽에 근무를 했으면 딱 뜯어 고쳤을 텐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 사고가 경직돼 있으면은 여기에 뭐 쓰잘데기 없는 거지. 뭘 하기 위한 거야.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리기 위한 건데 그걸 갖다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거하고 선텐을 한 차를 운전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에? 똑같이 운전할 때 까맣게 보이겠죠? 앞에 태양을 막죠.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남. 내가 선텐 한 차를 몰고 있으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 운전자가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이죠. 선글라스는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앞을 차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을 잘 봐야 되고, 훌륭한 조경사가 어떤 건가 좀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뭐 남녀 관계, 지역 관계 말이죠. 지금 요즘도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 분야에 가면은 뭐 영남, 호남 뭐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업의 다양성, 학벌. 여러분들이 여기 최고의 이화여대를 다녔으면은 그 자긍심이라는 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학벌에 대한 그런 편향도 좀 깨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세요. 우리 잘할 때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갔는지 전부 생각을 안 해봅니다. 어떻게 갔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갔느냐, 비행기 타고 갔느냐, 걸어갔느냐. 다르죠? 거기에 가치가 다르고 그 다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이게 다 다양성이 있는 거고, 창의성이 서로 다를 때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하고 등산할 때 흘리는 땀하고 당연히 다를 거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작용과 반작용. 항상 모든 거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그죠?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큰 흐름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갖다가 늘 눈여겨서 봐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 주크버그가 뭐 사회환원하고, 이 친구가 보니까 회색 티셔츠를 즐겨 입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왜 너 그 회색 티셔츠를 이렇게 그것만 입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좋아서 그렇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친구가 맨날 이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갖다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또 론리 크라우드라고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지향하는 게 있어요. 외부 지향, 타인 지향.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고 행동한다기보다는 남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일반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기본 지키는 거, 법질서, 사회질서, 교통질서, 권리 의무,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길 다니실 때 우측 통행하는 거, 좁은 길에서, 넓은 길은 상관없겠죠. 우측 통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기본적인 거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이 뭐냐? 틀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있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관성이라든지 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현실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5분만 더 얘기할까요? 배고프세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조직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우리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이쪽 학교에 이 자료를 드렸으니까 필요하면 그 자료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확대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축되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갈등을 줄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회와 개인이 같이 잘 나가야지만 이 플랫 플레인에 있는 데는 암만 개인이 똑똑해도 발전할 수 없는, 오른쪽에 있는 데는 개인과 사회, 조직이 같이 움직여 나갈 때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 미래지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출산 억제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약간 좀 한심한 면도 좀 있습니다. 행동의 혁신, 담장을 낮춰야 됩니다. 제가 대학 교수님들한테 다이간 학과 간의 장벽을 낮춰라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친구 간에 그런 혹시 담장이 보이지 않는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낮추고, 담장을 낮추면은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 요거 제가 이제 사진 난 걸 지금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 남아공 월드컵 할 때 지면은 너무나 어지럽고요. 이기면은 좀 깨끗합니다. 청소를 하고. 근데 다시 지면은 또 이 쓰레기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왜 이럴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가를 향해서 나가는데 왜 모든 국가가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다 당연히 선진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되지 않느냐? 우리는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얘기죠. 찰스 다이앤하고 이워트 그레스톤의 문제. 이 제가 작년에 이 독일 제철소 홀크링겐이라는 데 갔었는데요. 이게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유네스코 유산이 되어 있느냐? 포철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여기가. 포항제철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 포항제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포항제철이. 그래서 제가 포항제철의 권호준 회장님한테 여기 갔다 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여기 문화유산이 돼 있더라. 포철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코펜하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스웨덴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큰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말메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조선소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일본에 가져왔는데 그 말메라는 데가 옛날 조선소였는데 조선소가 망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도시가 변해가지고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로 돼 있고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만 관광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T.S. 엘리엇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4월은 잔인한 달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게 있는데 이분도 보면은 이 더 라이라는 데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좀 음미해 보십시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요즘 우리 뭐 S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건 한번 음미해 볼 그런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호주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호주에 가면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그래가지고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한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요 교통 표지판이 있어서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이게 늦게 가는 차는 좀 비켜주라는 얘기인데요. 그 밑에 요 말이에요. Consider vehicles following. 뒤에 따라오는 차를 배려를 하라. 이게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뭐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해가지고 했는데요. 밑에 Allow the fast car to pass safely. 요거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에 가서 한 건데요. 그때는 제가 디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추월하는 차가 안전하게 추월하게 해주라는 얘기죠. 요즘 우리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보복 운전 많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면은, 그다음에 유럽에 가면은
앞에 오는 차가 상향등을 나한테 켜면은 상향등이 깜빡깜빡하네요.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양보입니다. 양보. 나랑 차가 마주쳤는데 저 차가 깜빡깜빡하면 자기가 피하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앞에 끼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내가 이 백미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어미러를 보니까 내 뒤에서 오는 차가 상향등을 켜잖아요. 그럼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까딱거리는 거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까딱거릴 수가 있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이니까 실질적으로. 오른쪽 사진은 제가 독일에 가서 찍어온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 보면은 이게 발전기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자전거는 다 발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발전기가 없는데 거기 가면은 거의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거리의 구조도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같이 출장 갔던 사람들하고 한번 조그마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뭐 건전지를 쓰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답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앞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안심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인재인데 그 인재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게 형성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신뢰를 하고 서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혁신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여기 몇 개 썼는데 혁신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은 개개인이 노력하면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말이고요. 요거는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 보세요. 천하, 난사, 필작, 어이. 세월호 사건 어떻게 났을까요? 아주 쉬운 데서 수화물 규정 지키지 않고 보이는 거. 천하의 큰 일은 작은 일을 신경 쓸 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건 소설에 나오는 얘기고 그건 TV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넓게 보시고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